네, 안녕하세요. 본격적 개발협력 경험 공유 프로그램 개발협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줄여서 개사이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코엑스 인재관리팀 김성락입니다. 이윤정입니다. 본 행사는 코이카 이노포트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본 행사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저희 무대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무대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죠. 여기는 코이카 이노포트라고 개발협력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원 혜택을 드리는 장소고, 이노포트에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검색창에 코이카 이노포트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간략하게 자기소개로 우리 오늘 한번 몸을 풀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기구 취업 야 너도 할 수 있어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발협력 분야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분야일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분야에 첫 발을 내딛게 되셨는지. 네, 저는 일단 코이카에서 있는 그 영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걸로 처음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코이카가 어떤 일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해외 사무소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자원이 몰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케냐 사무소에서 약 10개월 동안 일을 시작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사무소 IP로 시작을 하셨군요. 이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네, 그 전에는 제가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말에 제가 이제 재활 승마에 봉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같이 봉사를 하시던 분께서 코이카 봉사 프로젝트 봉사단에 대해서 아냐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고, 그때 이 코이카가 이런 곳이구나 처음 알게 된 이후로, 그 이후에 개발협력 분야에서 내가 꼭 진짜 일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 마침 또 YP를 모집을 하고 있어서 YP 제도에 신청해서 일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해외 사무소 IP 같은 경우는 그것도 경쟁이 굉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선발된 비결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제가 이전에 인턴십을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 인턴십을 강점이 있음을 어필을 하려고 저희가 홍보 분야에서 정말 강점이 있다, 케냐 사무소에 가서 제가 홍보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제 강점을 어필을 해서 아마 뽑히게 된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케냐 사무소 페이스북에서 나와 있던 그 각종 홍보 자료는 박은지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정말 허리를 꺾어가면서 사진을 진짜 항상 어디 현장에 가든 이만한 대포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였습니다. 사무소장님이 키가 180이 넘게 보였던 거군요. 네, 소장님 180 안 되시지만 제가 노력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던 홍보 자료였는데요. 네, 그렇군요. 케냐에서 이제 아무래도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해외다 보니 있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우셨나요? 어려운 부분이라면은, 일단 제가 성격이 나쁜 걸 정말 빨리 잊고 좋은 거를 오래 기억하는 성격이어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네요. 아주 좋았던 기억. 일단 케냐에서 생활하는 내내 같이 이제 파견된 인턴분들이랑 지내는 자체가 저는 너무 즐겁고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기억 중에 하나고요. 케냐에서 처음 이제 파견이 되었을 때 코이카 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지어를 배울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케냐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를 직접 이제 케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었는데, 정말 뭐 언어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그날 뭐 마트를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인사하고 이마를 막 써보고 하면서 친구가 되는 과정? 그런 게 저는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케냐에서 근무하셨다는 것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에 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케냐에 가게 된다면 꼭 이곳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 케냐 전체가 어디를 가도 정말 아름답고요. 탄자니아는 세렝게티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마사이마라라 한 구역이라서 마사이마라도 유명한데 꼭 한 군데를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라무섬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라무섬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러네요. 저 사진이 라무섬인가요? 네. 이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아. 네, 근데 이 라무섬이 이제 중세 도시의 그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길이 좁아서 차가 안 다니고 모든 교통수단 당나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고 한 번쯤 꼭 가보셨으면 하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네, 너무 멋진 곳이네요. 라무섬이 오바마의 버킷리스트에도 들어갔던 장소 아닌가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런가 봅니다. 네. 네, 답변은 감사합니다. 전 채팅창에 지금 너무 많은 그 질문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혹시나 여기 답변 가능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어의 일상 도아스 다이어리 그 저자이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곧 아프리카 국가에 파견될 코이카 와이프입니다. 현직자들 중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국제개발 협력 경험을 하셨는데 아프리카 생활에 대한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아프리카 분들 아프리카 다 동팀으로 빼고 아프리카 다 경험하셨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팁 한 가지씩 간단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은지님부터. 네. 항상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저녁 늦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꼭 여행, 지금 코로나라서 안 되는구나. 네. 일단 생각보다 한국 음식 라면을 파는 마트가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리밋 제한이 있는 캐리어에 라면 가져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 그리고 라면 라면 챙길 짐에 다른 걸 또 챙겨라.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분들의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개발협력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자리인 선망하는 국제기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것들 참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들 아는 국제기구는 유네스코라든지 아니면은 유니세프 이런 앞글자가 UN 붙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지금 은지님께서 일하시는 위고는 어떤 기관이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라는 국제기구고요. 제가 서울을 의장도시로 사무국이 서울에 있어서 저는 서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이제 UN 국제기구라고 생각하시면 UN만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국제기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구들이 많아요. 저희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그 분야에서 특화돼서 이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국제 기구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JPO라는 직무 이제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디자인 JPO라고 해서 주로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군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가까운 이제 웹사이트랑 SNS 홍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디자인 업무, 전체적인 홍보물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업무도 맡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나 국내 회원 도시들 간의 소통, CJK라고 해서 중국, 일본, 한국에 있는 그 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하기도 하고, 네, 전체적인 사무국의 사업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외교부의 어떤 JPO와는 다른 JPO 말씀이시군요.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워갑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이렇게 국제기구에 취업하기를 원하셔서 목표로 하셨나요? 네, 아니요. 저는 국제기구가 딱 목표다, 나는 국제기구에 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국제기구에 취업된 케이스는 아니고,
일단 그냥 개발 협력 분야에 많은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특별하게 코이카 다음 업무는 좀 더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 말고는 뭐 NGO나 국제기구나 이런 거에 대해 큰 선호는 없었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 특성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어쩌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국제기구 하면은 이제 뛰어난 영어 실력과 더불어 석사를 또 필수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혹시 석사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지금 국제기구에 일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원들을 모두 봤을 때는 저랑 같은 직급이신 분도 석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대부분 석사 학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포지션마다 요구하는 역량이나 학위가 다르고 뭐 석사 학위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 서류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으면 석사 학위가 없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국제기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살려도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들도 배워가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는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 제가 케냐에서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사이트를 전혀 찾아본 적 없고요. 제가 좀 게을러서 정말 항상 코이카 커리어 센터에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을 해두고 메일링으로 추천해주시는 공고나 그 코이카 홈페이지 그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 보시면 정말 알찬 공고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정말 엄선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공고는 다 거기 있어서 거기서 다 확인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만 지원했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 취업 준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셨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협력 분야로의 취업은 일반 분야 준비랑은 좀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개발협력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 궁금하네요. 먼저는 은지님부터 이제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에 취업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제가 케냐에서 돌아오고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그때가 막 코로나19가 확 터져서 전체적으로 사업도 갑자기 중단이 되고 그런 이제 취업 과정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코로나19의 그런 과도기가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제가 국제기구를 여러 번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국제기구는 필기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메일로 과제를 받아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다시 회신을 하는 형식으로 저는 필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컴퓨터로 뭐 팝하고 구글 번역기 이런 거 다 쓸 수 있도록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접을 볼 때도 요즘에는 줌으로 많이 면접을 보잖아요. 그런 화상 면접이 그런 특히 면대면 면접에서 긴장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화면으로 점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런 면접분들은 그냥 요만하게 보이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 다 하고 면접장을 떨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만요. 국제기구 시험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어떤 게 나오나요? 저 나중에 따로.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네. 지금 처음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런 상황들인데요. 또 여러 변화 속에서도 빨리 해답을 찾으시고 적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구에 어울리는 스마트한 인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박은지님의 어떤 이력을 보면은 무역을 전공하셨고요. 또 장애인 봉사활동하시고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또 개발협력도 하시고 해서 언뜻 조합이 좀 안 되는 경험들인데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취업 준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이 정말 중구난방이거든요. 전공은 제가 국제통상학을 전공을 했고요. 심지어 부전공을 철학을 공부했어요. 게다가 갑자기 휴학계를 내고 반년 동안 장애인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직접 장애인과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경험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이거를 보통은 대부분 섹터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사다리 하나를 쭉 올라타는 방식으로 취업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자신의 태도로 녹여내면 그런 면접이나 그런 팀워크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팀워크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무하는 부분에서 지역 네트워크에서 뭐 일본과의 협업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강점을 맡고 리드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는 마케팅을 또 인턴 업무로 예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살려서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이 오히려 프로젝트 한 가지만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보다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실 수 있는 정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채팅창을 통해서 안 그래도 비슷한 질문이 왔는데요. 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취업 시장에 어떻게 녹여냈는지에 대한 문의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은지님 답변이 사다리만이 정답이 아니고 정글짐도 위로 올라가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답변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디자인 JPO로 말씀을 하셨는데 디자인은 말씀하신 걸로 봐선 전공도 아니라서 시작하기도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준비하거나 공부하시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역량을 쌓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디자인은 정말 한 번도 뭐 전공이로나 배운 적이 없고요. 네, 처음 인턴을 시작했을 때 이제 뭐 홍보용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PPT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둘씩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더 예쁘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가 좀 더 잘하는구나. 그럼 너가 이걸 좀 시키면 되겠다. 다들 이제 그거를 이제 전담하면서 일이 점점 느니까 재밌었고 그래서 그 업무가 어느 순간에는 남들보다는 잘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씩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네.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네. 되고 3개가 되다 보니까 얘네 3개 할 줄 아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시키다 네. 보니까 강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부분에서 이제 뭐 정말 디자인 자체를 전공하신 분보다는 뭐 디자인적인 실력이 낮을 수는 있는데 네. 이 국제기구에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게 네. 프로젝트를 위한 홍보물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거는 그건 또 저만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제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럼 그런 역량 관련해서 아까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다는 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런 일에 빨리빨리 적응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에도 적응력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석사 취득 관련해서도 계속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네, 일단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를 골라서 이 섹터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고 섹터를 고르지는 못했고요. 지금 당장은 제너럴리스트로서 제 커리어를 좀 더 쌓아가다가 여기 농업 외기를 걸으신 이상원님처럼 정말 여기에 내가 뼈를 묻고 싶다 하는 게 생기면은 그때는 제가 석사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포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제 직급이 주니어 프로그램 오피서 JPO인데 좀 더 노력해서 PO가 되는 게 제 장기적인 목표고요.
추후에는 정말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PM이 되는 게 저의 중장기 목표입니다. 국제기구라면 아무래도 해외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해외 파견에도 혹시나 관심 있으세요? 네, 저는 제 스스로 언제든 어디에서든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뭐 나라 상관없이 직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항상 제 자신을 준비해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국제기구 혹시 가신다면 본부 쪽에서 근무하시는 게 더 좋으실까요? 아니면 현장이 좀 좋으세요? 일단 제가 뭐 다 코이카 사무소 외에는 경험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현장 경험이 정말 즐겁고 재밌었고 그래서 네, 또 한 번 저에게 현장 경험이 주어진다면은 네, 가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는 곳마다 또 축복은 가득하고 또 도마뱀이랑 흙탕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를 꿈꾸는 여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 국제기구 자체가 정말 문턱이 높고 좁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정말 들어오실 방법은 정말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고요. UN도 가장 정말 좋은 기구지만 정말 국제기구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전문성이 정말 다양한 다양한 섹터에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그 특례 시장을 정말 잘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송다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패널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확실히 해외 봉사단을 하기 위해서도 그 이후에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영어 능력은 필수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은 모두 영어 관련 전공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신지 아니라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전공이나 어학연수 이런 거랑 영어는 정말 상관이 없고요. 완전 토종 한국인이에요. 그 영어 실력 향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공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꾸준한 시간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발음의 100%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얘기할 수도 없고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꾸 완벽하게 말을 하려다 보면 말이 자꾸 안 나오고 더 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외우고 좋은 표현이 있으면 표현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그걸 정말 쓰고 싶을 때 다시 나올 수 있게 쓰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꿈내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때 자세나 태도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출연하신 선배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1시간, 2시간 작업했던 결과물이 갑자기 전기가 뚝 나가서 사라지는 일도 있고요. 갑자기 뭐 예산도 다 받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천 때문에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근데 이게 정말 완벽하고 싶으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 완벽하지 않아도 일은 진행된다는 점 이거 생각해 주시면 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모두 이런 행사가 처음이고 저희도 이런 진행이 처음인데 좀 저희 한 명씩 그 소감을 말을 하면서 오늘 자리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았겠지만 그래도 패널분들이 잘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너그러이 시청을 해주셔서 잘 끝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 네, 항상 응원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일하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모두 참석해주신 분들 마지막 끝인사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까 우리
배워본 끝인사 있잖아요. 어디선가 우리 한 번쯤은 동티모르 사람 한 만나잖아요. 네, 그렇게 그 동티모르 인사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자,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브리가도!